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에듀윌 제2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신고 후 신고 필증에 거래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소, 전화번호는 정정 신청할 수 있는데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신청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4번에 주지사, 종목, 정정 신청한 것 가능한 거 있고요. 15번에 변경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있으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한 후 계약 조건 또는 기한이 변경된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등기 신청 후가 아니라 등기 신청 전이라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제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요거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5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0일 이내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만 할 의무 있습니다. 해제 신고.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도 있죠. 무효 취소 해제가 몇 년 후에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 신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인 경우 신고에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니까 신고해야 되고요. 니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7천만원, 6천만원 초과하니까 해야 되죠. 광역시에 경기도 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의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경기도나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디귿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디귿은 신고 안 해도 되죠. 리얼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자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보증금 7천만원이 임대차 계약, 보증금 7천만원이면 해야 되죠. 6천만원 초과하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단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니고요. 그리고 2년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월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할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적 특례라는 것은 기업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매각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예,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취득은 매각 대금을 다 내면 취득을 하게 되죠.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니은 외국인 등이 재건축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관청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건축물의 재축이네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모두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디귿 리얼인데요.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문자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도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옳은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이내 X가 되겠고요. 5일 후에 X가 되겠습니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X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7일 이상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5일간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1번.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은 160제곱미터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주거 미지정은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3번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화가 아니라 완화죠. 완화. 강화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야 땅값 올라갈 겁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경매의 경우도 농지취득자의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의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을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7일 이상 공고가 아니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 공고해야 되고요.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해주면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자, 기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다. 예,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1월이 또 5번 있죠. 이의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니은 시장 등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니은은 X가 되겠습니다. 의무기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주거용지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변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의무기간 동안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농업용인 경우 2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리얼에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미음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만 X네요. 나머지는 모두 다 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니은 즉 의무기간 지난 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인 것은 했는데 기억 주말 체험용 농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니은에 공유농지 분할 그 다음에 합병 분할 합병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안 받습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의 경우 허가 받아야 되죠. 협의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1의 서식 옳은 것입니다. 기억 비선호시설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사항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옳은 내용이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취득시 부담할 조세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실제 권리관계 세부 확인사항이고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병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개업공개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출제되죠. 틀린 것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틀린 것 4번.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한다 했는데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 존속됩니다.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1번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되죠. 2기 X가 2기는 해지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네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3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 연장.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죠. 4년 계약에 동일한 조건이 아니네요. 자동 연장의 경우에는 1년 연장된 것으로 보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되고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되면 1년 연장됩니다. 그 3번 같은 경우는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1년 자동 연장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죠.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5년 장사하고 나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0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하여 갑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가 되겠는데요. 네, 1번이 틀렸네요.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잘못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지에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2번은 개업공개사가 매각 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출석해야 되죠.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3번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때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4번 갑의 매수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자순이 매수신고할 수 있습니다. 넘지 않는 때가 아니라 넘는 때에만 자순이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서에 보정설정 증명할 수 있는 증서 4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과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에듀윌 제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